아드님 출발하기 전에 왜 핸들을 3번 쓰다듬으시나요? 아, 이거요?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차도 생명이 있으니까 따뜻하게 대하라고요. 그분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새벽 4시 반. 인천 동인천역 앞 택시 승강장은 아직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어도 나는 차에서 내릴 수가 없었다. 손가락은 이미 감각이 무뎌진 지 오래였고 허리는 돌처럼 굳어 있었다. 그래도 한 명이라도 더 태워야 했다. 오늘 목표는 15만 원. 그래야 아버지 병원비 300만 원을 이번 달 안에 마련할 수 있다. 기사님, 남구 주안동까지 가주세요. 뒷좌석으로 중년 남자가 올라탔다. 나는 재빨리 미터기를 올리고 시동을 걸었다. 핸들을 잡는 순간 무의식 중에 핸들을 3번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버릇이었다. 차한테도 인사를 해야 한다. 민우야. 차는 우리를 먹여 살리는 생명이란다. 따뜻하게 대하면 차도 너를 지켜준다. 아버지 이강식은 평생 버스 기사로 살아오셨다. 새벽 첫 차부터 밤 막차까지 30년 넘게 핸들만 잡고 사셨다. 그런 아버지가 지금은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신다. 폐암 말기. 의사 선생님은 길어야 석 달이라고 했다. 수술을 하면 조금이라도 더 살 수 있다고 했지만 수술비가 300만 원이었다. 300만 원. 택시를 하루 15시간씩 몰아도 한 달에 200만 원을 벌기도 빠듯했다. 월세에 생활비에 아버지 약값까지 빼고 나면 남는 게 없었다. 저축? 그런 건 꿈도 꿀 수 없었다. 손님을 내려드리고 다시 대기 장소로 돌아왔다.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다. 새벽 5시 10분. 벌써 19시간째 운전하고 있었다. 눈꺼풀이 무거웠다. 잠깐만, 정말 잠깐만 눈을 붙이면 안 될까?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보호자분이시죠? 환자분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지셨어요.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미터기도 내리지 않은 채 병원으로 차를 몰았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어도 멈출 수가 없었다. 아버지, 제발, 제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중환자실 앞에서 간호사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환자분이 의식을 되찾으셨어요. 아드님을 찾으세요.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온갖 기계에 연결된 아버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아버지는 눈을 뜨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너무나 흐릿했다. 아버지, 민우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가늘었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서. 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다. 평생 핸들을 잡았던 그 손이, 나를 업고 키워주셨던 그 손이 이렇게 가벼워져 있었다. 민우야, 아버지가 할 말이 있는데. 아버지는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다. 간호사가 들어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많이 힘드셔서 그래요. 조금 쉬시게 해드리세요. 나는 아버지 손을 놓을 수가 없었다. 이 손을 놓으면 아버지가 그대로 떠나버릴 것만 같았다. 병원을 나온 것은 정오가 다 되어서였다. 택시에 올라타 핸들을 잡았지만 시동을 걸 수가 없었다. 눈물이 핸들 위로 뚝뚝 떨어졌다. 나는 무력했다. 아버지 하나 제대로 돌볼 수 없는 무능한 아들이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 핸드폰에 문자 하나가 왔다. 동료 기사 형준이었다. 민우야, 이거 봐라. 삼성물산에서 회장님 전속 기사 뽑는데 연봉이 6천만 원이다.
의료보험도 전액 지원한대. 너한테 딱인 것 같은데. 손가락이 떨렸다. 6천만 원? 의료보험 전액 지원? 그 돈이면 아버지 수술비는 물론이고 치료비도 다 낼 수 있었다. 나는 바로 인터넷을 검색했다. 삼성물산 회장 전속 운전기사 채용. 자격 요건은 운전 경력 5년 이상, 무사고 경력, 성실한 성품. 나는 그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손가락이 지원하기 버튼 위에서 머뭇거렸다. 이게 정말 가능할까? 나 같은 사람이 대기업 회장 전속 기사가 될 수 있을까?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나는 지원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병원에서 아버지를 돌보고 있을 때였다. 아버지가 갑자기 눈을 뜨시더니 내 손을 꽉 잡았다. 민우야, 내 아버지. 너 어디 취직하려고 하냐? 아, 그게 삼성물산이라고 회장님 전속 기사 자리가 있어서요. 조건이 너무 좋아서 지원했어요. 그 순간 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온몸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안 돼. 그곳은 절대 안 돼. 아버지, 왜요? 무슨 문제라도. 가지 마. 제발. 그곳만은. 아버지는 숨을 헐떡이며 내 손을 잡아당겼다. 심장 박동수를 재는 기계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간호사가 급히 들어왔다. 환자분을 너무 흥분시키시면 안 돼요. 나는 황급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아버지. 안 갈게요. 지원 취소할게요. 그제야 아버지는 조금 진정하셨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말할 수 없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삼성물산이라는 회사와 아버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병원을 나와 택시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아버지의 그 반응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었다. 무언가 깊은 비밀이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으셨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삼성물산. 그 회사 이름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나는 노트북을 켜고 그 회사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삼성물산은 인천에서 가장 큰 물류회사였다. 전국에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었고 최근에는 해외 사업까지 확장하고 있었다. 회장은 박소연이라는 여성이었다. 사진을 보니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성이었다. 기사를 더 찾아보니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다. 박소연 회장은 28년 전 남편과 아들을 교통사고로 한꺼번에 잃었다고 했다. 그 슬픔을 딛고 홀로 회사를 일궈 지금의 삼성물산을 만들었다는 내용이었다. 가슴 한구석이 무거워졌다. 남편과 아들을 한꺼번에 잃다니. 그 슬픔이 얼마나 컸을까. 나는 아버지 하나 잃을까봐 이렇게 두려운데 두 사람을 동시에 잃는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아버지는 왜 삼성물산을 그렇게 두려워하셨을까? 혹시 그 사고와 관련이 있는 걸까? 아니면 회사에서 일하시다가 안 좋은 일을 겪으신 걸까? 다음 날 아침 병원에 가니 아버지는 잠들어 계셨다. 나는 조용히 침대 옆에 앉아 아버지를 바라봤다. 잠든 아버지의 얼굴은 너무나 평화로워 보였다. 하지만 이마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다. 평생 고생하신 흔적이었다. 미경아. 갑자기 아버지가 잠꼬대를 하셨다. 미안해. 우리 아들. 미안해. 미경? 그게 누구지? 나는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아버지의 옛 친구일까? 아니면 연인이었을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평생 혼자 사셨다. 한 번도 다른 여자분을 만나시는 걸 본 적이 없었다. 아버지. 나는 조용히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그 손에서 희미한 온기가 느껴졌다.
이 온기가 사라지기 전에 나는 무엇이든 해야 했다. 병원을 나와 택시에 올라탔다. 오늘도 손님을 태워야 했다. 하지만 핸들을 잡는 순간 문득 생각이 들었다. 삼성물산. 아버지는 절대 안 된다고 하셨지만 그 일자리만큼 좋은 조건은 없었다. 만약 내가 합격한다면 아버지를 살릴 수 있었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지원 현황을 확인했다. 아직 지원을 취소하지 않았다. 며칠 후면 서류 전형 결과가 나온다고 했다. 고민이 깊어졌다.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 할까? 아니면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그곳에 가야 할까? 그날 밤 꿈을 꿨다. 어린 시절의 꿈이었다. 아버지는 버스를 운전하고 계셨고 나는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다. 아버지는 출발하기 전에 항상 핸들을 3번 쓰다듬으셨다. 민우야, 봤지? 차한테도 인사를 해야 한다. 차는 우리를 지켜주는 친구란다. 아버지, 저도 나중에 기사가 될 거예요. 그래, 우리 아들. 좋은 기사가 되렴.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기사 말이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핸드폰에 문자가 왔다. 삼성물산 채용 서류 전형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실기시험은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손이 떨렸다. 합격이다. 서류 전형을 통과했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먼저 밀려왔다. 아버지의 그 표정이 떠올랐다. 창백하게 질린 얼굴, 떨리는 목소리. 나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아버지께 말씀드려야 했다. 숨기고 싶지 않았다. 아버지, 저 삼성물산 서류 전형 붙었어요. 아버지는 눈을 감으셨다. 한참을 그렇게 계시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민우야, 아버지가 너무 이기적인 건가? 아버지, 너는 살아야 하는데 아버지 때문에 힘들게 하는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전 괜찮아요. 가거라. 시험 보고 와라.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무엇을 조심해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저 눈물만 흘리셨다. 금요일 아침, 삼성물산 본사 앞에 섰을 때 건물의 위압감에 숨이 막혔다. 20층짜리 유리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다. 이런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나와는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같았다. 장민우 씨? 정장을 입은 여직원이 나를 불렀다. 네, 맞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실기시험은 지하 주차장에서 진행됩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거기에는 고급 승용차 3대가 준비되어 있었다. 다른 지원자들도 이미 와 있었다. 모두들 나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고 옷차림도 훨씬 단정했다. 자, 여러분. 실기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팀 직원이 설명을 시작했다. 첫 번째는 기본주행 테스트입니다. 시내 구간을 운전하시면서 안전운전, 승차감, 예의 등을 평가합니다. 두 번째는 돌발 상황 대처 능력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회장님께서 직접 탑승하셔서 최종 평가를 하십니다. 회장님이 직접? 가슴이 두근거렸다. 박소연 회장. 남편과 아들을 잃고 홀로 회사를 일군 그 여성. 그럼 첫 번째 지원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 명씩 차례로 시험을 봤다. 나는 마지막 순서였다. 앞 사람들의 운전을 지켜보면서 내 차례를 기다렸다. 손바닥에 땀이 흘렀다. 장민우 씨, 준비되셨으면 출발하세요. 나는 운전석에 올라탔다. 시동을 걸기 전 습관처럼 핸들을 3번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차한테 인사하는 거예요? 옆자리에 앉은 평가 직원이 물었다. 아, 네.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차도 생명이 있으니까 따뜻하게 대하라고요. 직원은 뭔가 메모를 했다.
나는 차를 출발시켰다. 운전은 자신 있었다. 10년 넘게 택시를 몰았다. 인천 시내 구석구석을 모르는 곳이 없었다. 신호를 지키고 차선을 바꿀 때는 미리 신호를 켰다. 승객의 승차감을 생각하며 부드럽게 브레이크를 밟았다. 좋습니다. 이제 회사로 돌아가시죠. 회사에 도착했을 때 직원이 말했다. 잠시 대기하세요. 회장님께서 직접 평가하실 겁니다. 10분쯤 지났을까? 저 멀리서 한 여성이 걸어오고 있었다. 박소연 회장이었다. 사진에서 본 것보다 훨씬 날카로운 인상이었다. 하지만 눈빛은 슬퍼 보였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민우 씨. 회장은 뒷자리에 탔다. 나는 긴장한 채 시동을 걸었다. 습관처럼 핸들을 3번 쓰다듬었다. 그 순간 백미러로 회장의 얼굴이 보였다. 회장은 내 손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다. 출발하겠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차를 몰았다. 백미러로 회장의 표정을 살폈다. 회장은 계속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먼 곳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 운전은 누구에게 배웠나요? 갑자기 회장이 물었다. 아버지께 배웠습니다. 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하셨나요? 버스 기사셨습니다. 30년 넘게 하셨어요. 회장은 아무 말이 없었다. 하지만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느껴졌다. 그 습관은, 핸들을 쓰다듬는 습관은 아버지께 배운 건가요? 네. 아버지가 항상 그러셨어요. 차한테도 인사를 하라고요. 백미러로 보니 회장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무언가 잘못된 걸까? 내가 실수를 한 걸까? 회사에 도착했다. 회장은 차에서 내리면서 말했다. 수고하셨어요. 결과는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회장은 내 운전 실력을 평가한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관찰하고 있었다. 특히 핸들을 쓰다듬는 그 습관에 이상할 정도로 반응했다. 혹시 아버지와 관련이 있는 걸까? 며칠 후 연락이 왔다.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격이다. 나는 회장 전속 기사가 되었다. 연봉 6천만 원. 의료보험 전액 지원. 아버지를 살릴 수 있었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불안이 더 컸다. 아버지께 어떻게 말씀드리지? 병원으로 달려갔다.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다. 아버지, 저 합격했어요.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다. 그 눈빛에는 체념이 서려 있었다. 그래, 합격했구나. 아버지, 이제 수술할 수 있어요. 병원비 걱정 안 해도 돼요. 민우야. 아버지는 내 손을 잡으셨다. 조심해라. 그곳에서 그 사람을 만나거든. 그 사람이요? 따뜻하게 대해드려라. 그분은 많이 아프신 분이다. 무슨 말씀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다. 월요일 아침, 삼성물산 회장실 앞에 섰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다. 정장을 차려입고 구두를 닦고 머리를 단정히 빗었지만 여전히 초라한 느낌이 들었다. 장민우 기사님이시죠?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비서가 나를 안내했다. 회장실 문이 열렸다. 넓은 사무실 안쪽에 박소연 회장이 서 있었다. 어서 오세요. 회장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하지만 눈빛은 복잡했다. 오늘부터 제 스케줄에 맞춰 운전해 주시면 됩니다. 아침 8시 출근, 저녁은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다.
이강식입니다.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다. 강식. 네. 왜 그러시는지. 회장은 책상을 짚고 겨우 몸을 지탱했다.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회장실을 나왔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다. 회장은 분명 아버지 이름을 알고 있었다. 어떻게? 왜? 그날 밤 아버지를 병문안 갔을 때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지, 혹시 박소연이라는 분 아세요? 아버지의 몸이 굳었다. 어디서? 그 이름을. 삼성물산 회장님이세요. 제 상사시고요. 아버지는 눈을 감으셨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아버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회장님은 아버지 이름을 들으시고 너무 놀라셨어요. 민우야, 아버지가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그분께 잘 대해드려라. 아버지가 많은 빚을 졌다. 그 말씀을 끝으로 아버지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회장 운전을 시작했다. 매일 아침 8시에 회장 자택 앞에서 대기했다가 회사로 모셨다. 회의가 있으면 이동했고 저녁에는 집까지 모셔다 드렸다. 회장은 말수가 적었다. 대부분의 시간을 서류를 보거나 전화 통화를 하며 보제 시도조 계속 편집냈다. 하지만 가끔 백미러로 나를 바라보는 게 느껴졌다. 그 시선은 단순한 관찰이 아니었다. 뭔가 간절한 그리움 같은 것이 담겨 있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다. 저녁 늦게 회장을 모시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와이퍼를 켰다. 기사님, 회장이 처음으로 먼저 말을 걸었다. 네, 회장님. 아버님은 요즘 어떠신가요? 가슴이 철렁했다. 왜 아버지를 물으시는 걸까? 많이 안 좋으십니다. 폐암 말기시라서요. 그러시군요.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혹시 돌아가시기 전에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이상한 질문이었다. 왜 회장이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을 궁금해 하시는 걸까? 잘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는 말씀이 별로 없으세요. 그렇군요. 회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백미러로 보니 눈물을 닦고 계셨다. 그날 밤 병원에 갔을 때 아버지가 갑자기 내 손을 잡으셨다. 민우야, 아버지 방에 오래된 상자가 하나 있다. 네, 아버지. 그 안에 편지가 있다. 아버지가 떠나면 읽어봐라. 아버지,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는 괜찮아지실 거예요. 아니다. 아버지는 이제 오래 못 간다. 그걸 알아야 한다. 아버지, 그리고 소연이에게 미안하다고 전해다오. 소연이요? 박소연 회장님 말씀이세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으셨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아버지와 회장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왜 아버지는 회장님께 미안하다고 하시는 걸까?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버지 방을 뒤졌다. 오래된 나무 상자가 옷장 깊숙한 곳에 있었다. 열어보니 낡은 편지 한 통과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다. 편지를 펼쳤다. 아버지의 필체였다. 민우에게. 아버지가 이 편지를 남기는 건 내가 모든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서다. 아버지는 평생 거짓말을 하며 살았다. 너에게 그리고 한 사람에게. 아버지의 진짜 이름은 이강식이 아니다. 김준호다. 그리고 너의 진짜 이름은 장민우가 아니라 김민성이다. 28년 전 아버지는 삼성물산에서 운전기사로 일했다.
그때 회장이었던 박소영과 결혼해서 너를 낳았다. 우리는 행복했다. 아버지는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핸들을 3번 쓰다듬으며 무사히 돌아오기를 빌었다. 하지만 어느 날 사고가 났다. 회사 부회장이 회사 돈을 횡령하다 들키자 아버지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다. 아버지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갈 위기에 처했다. 그때 부회장이 제안을 했다. 가족을 해칠 수도 있다고 협박하며 죽은 것처럼 사라지라고 했다. 아버지는 너와 소연이를 지키기 위해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교통사고를 위장했다. 차가 강으로 떨어지는 사고였다. 아버지와 너는 죽은 것으로 처리됐다. 하지만 아버지는 너를 데리고 몰래 빠져나와 인천으로 도망쳤다. 신분을 바꾸고 이름을 바꾸고 모든 과거를 지웠다. 소연이는 남편과 아들이 죽었다고 믿었을 것이다. 아버지는 그녀가 슬퍼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봐야 했다. 아버지가 삼성물산에 가지 말라고 한 건 진실이 밝혀질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아버지는 오래 살지 못한다. 내가 진실을 알고 어머니를 찾아가길 바란다. 소연아, 미안하다. 나는 비겁했다. 너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도망쳤다. 너에게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다. 우리 아들 민성이를 잘 부탁한다. 민우야, 아니 민성아. 용서해다오. 아버지가 너에게서 어머니를 빼앗았다. 하지만 아버지는 너를 너무 사랑했다. 그것만은 진실이다. 김준호 올림. 편지가 손에서 떨어졌다.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나는 김민성이다. 박소연 회장의 아들이다.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 사진을 꺼냈다. 찢어진 사진이었다. 한쪽에는 젊은 여자가 있었다. 박소연 회장이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다. 그녀는 한 아이의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다른 조각을 찾았다. 아이의 얼굴이 보였다. 4~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 그 아이가 나였다. 눈물이 쏟아졌다. 나는 어머니가 있었다. 28년 동안 나를 죽은 줄 알고 살아온 어머니가. 그리고 나는 매일 그 어머니의 차를 몰고 있었다. 온몸이 떨렸다. 어떻게 해야 하지? 회장님께 말씀드려야 할까? 아니면 계속 숨겨야 할까?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아버지는 왜 진실을 숨기셨을까? 정말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였을까? 아니면 그냥 도망친 걸까? 아니다. 아버지는 평생 죄책감 속에 살아오셨다. 가끔 밤에 악몽을 꾸시며 소연아, 미안해라고 중얼거리시던 모습이 떠올랐다. 아버지도 고통스러우셨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회장을 모시러 갔다. 차에 오르시는 회장을 보는 순간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저분이 내 어머니다.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다. 운전하는 내내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다. 백미러로 회장을 보았다. 회장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알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기사님, 네, 회장님. 혹시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있나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어렸을 때요? 네. 5살 이전의 기억 말입니다. 나는 거짓말을 했다.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아버지 말로는 제가 어렸을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기억을 많이 잃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회장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그랬군요. 더 이상 대화는 없었다. 하지만 공기가 무거웠다. 회사에 도착해서 회장이 내리신 후 나는 차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진실을 말해야 할까? 그날 저녁 병원에 갔을 때 아버지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있었다. 민우야. 네, 아버지. 편지 읽었니? 네, 읽었어요.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무 비겁했지.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소연이를 만났니? 네, 매일 뵙고 있어요. 그 사람, 어떻게 지내니? 좋아 보이세요. 회사도 크게 키우셨고요.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다행이다. 그 사람은 강한 사람이야. 아버지가 떠난 후에도 잘 살아왔구나. 아버지, 제가 진실을 말씀드려야 할까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 한다. 아버지 대신 사과해다오. 그리고 아버지를 용서해달라고. 아버지, 민우야. 아니, 민성아. 너는 좋은 아들이었다. 아버지가 너무 사랑한다. 아버지, 가지 마세요. 제발. 하지만 아버지의 손은 점점 차가워져 갔다. 아버지는 이틀 후 세상을 떠나셨다. 마지막 순간 아버지는 소연아라는 이름을 부르셨다. 28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그 이름을. 장례식장에서 혼자 앉아 있을 때 누군가 들어왔다. 박소연 회장이었다.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부고를 듣고 회장은 아버지의 영정 앞에 섰다. 그리고 한참을 말없이 서 계셨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회장님, 어떻게 당신 아버지 성함을 듣고 알아봤습니다. 28년 전 제 남편 이름이 김준호에서 이강식으로 바뀌었다는 걸.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분이 당신이었군요. 회장은 영정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왜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왜 저를 혼자 두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회장의 그 슬픔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었다. 회장님, 민우 씨, 아니, 제대로 불러야겠네요. 민성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저를 기억하니? 회장님, 나야. 엄마야. 민성아. 회장은 다가와 내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따뜻했다.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그 온기였다. 엄마가 미안해. 너를 지키지 못해서. 28년 동안 널 찾지 못해서. 엄마.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모든 게 무너졌다. 나는 어머니 품에 안겨 울었다. 28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그리움이 터져나왔다. 민성아, 우리 아들 많이 컸구나. 어머니도 울고 있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다. 엄마 미안해요. 아버지가 엄마를 떠난 건 아니야. 내 아버지는 우리를 지키려고 그러신 거야. 나도 이제 알아.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머니는 차분하게 설명해 주셨다. 28년 전 부회장의 횡령 사건. 아버지가 누명을 쓸 뻔했던 일. 그리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죽은 척 사라져야 했던 사정을. 내 아버지는 비겁한 게 아니었어. 용감한 거였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걸 포기하신 거야. 엄마, 민성아, 그동안 힘들었지. 아니에요. 아버지가 잘 키워주셨어요. 그래도 엄마가 없어서 많이 외로웠을 텐데.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가 엄마 역할도 다 해주셨어요. 밥도 해주시고, 빨래도 해주시고, 아플 때는 밤새 간호해주시고, 아버지는 정말 좋은 아버지셨어요. 어머니는 또 눈물을 흘렸다. 준호 씨, 고마워요. 우리 아들 잘 키워줘서 정말 고마워요. 우리는 아버지 영정 앞에 나란히 앉았다. 어머니는 내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 손의 온기가 이제야 진짜 집에 돌아온 것 같았다. 민성아, 핸들을 쓰다듬는 그 습관. 내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거지? 네. 차한테도 인사를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 내 아버지는 항상 그러셨지.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 작은 것도 소중히 여기라고. 어머니는 빙그레 웃었다. 슬픔 속에서도 그리움이 담긴 미소였다. 너를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어. 내가 내 아들이라는 걸. 그 습관을 보는 순간 가슴이 너무 아팠어. 엄마도 눈치채셨어요? 엄마는 엄마야. 28년이 지나도 내 아들은 알아볼 수 있어. 우리는 함께 아버지를 보내드렸다. 장례식에는 택시 기사 동료들이 많이 왔다. 모두들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이야기해 주었다. 강식이 형은 정말 성실했어. 한 번도 손님한테 불친절한 적이 없었지. 맨날 웃으면서 일했어. 힘든 티를 안 냈어. 민우 씨 아버지는 우리 롤모델이었어요. 어머니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나에게 속삭였다. 민성아, 내 아버지는 끝까지 훌륭한 사람이셨구나. 장례를 치르고 며칠 후 어머니가 나를 집으로 초대했다. 큰 저택이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넓은 집에 혼자 살고 있었다. 들어와, 민성아. 이게 내 집이야. 집안은 깔끔했지만 어딘가 쓸쓸했다. 어머니는 나를 한 방으로 데려갔다. 여기, 내 방이야. 28년 동안 그대로 두었어. 방문을 열자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작은 침대, 장난감들, 그림책들. 모두 28년 전 그대로였다. 내가 좋아하던 자동차 장난감. 여기 있어. 매일 이걸 가지고 놀았지. 어머니는 빨간 자동차 장난감을 꺼내 보여주었다. 손때가 묻어 있었다. 내 손때였다. 기억나니? 갑자기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다. 빨간 자동차를 가지고 노는 나. 그리고 옆에서 웃으며 지켜보는 어머니. 엄마, 조금 기억나는 것 같아요. 정말 엄마가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자장가.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래, 엄마가 매일 밤 불러줬지. 우리 민성이 재우려고. 어머니는 조용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자장자장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우리 아기. 그 멜로디가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 퍼졌다. 나는 이 노래를 알고 있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엄마, 우리는 또 껴안고 울었다. 그날부터 나는 어머니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28년을 떨어져 살았으니까. 하지만 어머니는 참을성 있게 기다려주셨다. 천천히 가자, 민성아. 우리에게는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어머니는 나에게 아버지와의 추억을 이야기해 주셨다.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사랑했는지, 내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내 아버지는 내가 태어났을 때 울었어. 너무 기뻐서. 이렇게 작은 생명을 만났다고. 그랬구나. 내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어. 정직하고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지. 내가 그런 아버지를 닮았으면 좋겠어. 전 아버지를 닮고 싶어요. 어머니는 미소 지었다. 넌 이미 많이 닮았어. 그 따뜻한 마음씨까지. 나는 어머니 회사에서 계속 일했다. 어머니는 나를 특별 대우하지 않았다. 다른 직원들처럼 대했다. 내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인지 보고 싶어. 내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잘할 거라고 믿어. 나는 열심히 일했다. 운전만 하는 게 아니라 회사 일도 배우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내가 언젠가 회사를 이끌 수 있기를 바라셨다. 이 회사는 내 아버지와 내가 함께 만든 거야. 이제 너에게 물려줄 때가 됐어. 전 아직 부족해요. 괜찮아. 천천히 배우면 돼. 엄마가 옆에서 도와줄게. 어느 날 저녁,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민성아, 내 아버지가 남긴 편지.
읽어봤니? 네.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어? 미안하다고. 엄마를 떠나서 미안하다고.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 아버지는 미안해할 필요 없어. 그분은 우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어. 엄마는 아버지를 용서하세요? 용서? 처음부터 용서할 것도 없었어. 내 아버지는 잘못한 게 없어.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다만, 그립지. 함께 늙어가지 못해서. 함께 너를 키우지 못해서. 엄마. 하지만 후회는 안 해. 내 아버지를 만나서, 너를 낳아서, 그건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 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이제부터 제가 엄마를 지킬게요. 고마워, 우리 아들. 오부 새로운 시작. 시간이 흘렀다. 나는 어머니 곁에서 회사 일을 배웠다. 운전기사에서 시작해서 경영을 배우고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웠다. 어머니는 훌륭한 스승이었다. 엄하면서도 따뜻했다. 실수를 하면 지적했지만 격려도 아끼지 않았다. 민성아, 경영은 숫자가 아니야. 사람이야. 직원들을 소중히 여기면 회사는 저절로 성장해. 내 엄마, 내 아버지가 그랬어. 차를 소중히 여기듯 사람도 소중히 여기라고. 그게 진짜 리더십이야. 나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들을 회사에서 실천했다. 직원들에게 먼저 인사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청소하는 아주머니에게도 경비 아저씨에게도 존중을 표했다. 직원들이 변하기 시작했다. 더 밝아졌고 더 열심히 일했다. 회사 분위기가 좋아졌다. 민성 부장님 오시면 회사가 달라졌어요. 부장님은 진짜 사람을 대하는 법을 아세요. 어머니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흐뭇해 하셨다. 내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어느 날 나는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 산소에 갔다. 인천 외곽의 조용한 공원묘지였다. 우리는 아버지 앞에 나란히 앉았다. 준호 씨, 우리 아들 봐요.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어요. 어머니는 아버지께 이야기했다.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잘 키워주셔서 이렇게 좋은 아이가 됐어요. 나도 아버지께 말씀드렸다. 아버지, 전 이제 괜찮아요. 엄마도 만났고 제 길도 찾았어요. 아버지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바람이 불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다. 어머니와 나는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다. 차 안에서 어머니가 말했다. 민성아, 내가 핸들을 쓰다듬는 거 봤니? 네. 지금도 하고 있어. 3번 쓰다듬고 있잖아.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무의식 중에 핸들을 쓰다듬고 있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다. 아버지가 항상 그러셨어요. 나도 알아. 내 아버지는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으니까. 엄마도 그러세요? 당연하지. 나도 차를 탈 때마다 감사해. 이 차가 나를 안전하게 데려다 줘서 우리는 함께 웃었다. 그날 밤 나는 아버지가 남기신 사진들을 꺼내봤다. 어렸을 때 사진,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 모두 소중한 추억이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눈에 띄었다. 찢어진 사진의 나머지 반쪽이었다.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그 사진과 맞춰지는 조각이었다. 나는 그 사진을 가지고 어머니 방으로 갔다. 노크를 하자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셨다. 민성아, 무슨 일이야? 엄마, 이것 좀 봐주세요. 나는 사진 조각을 내밀었다. 어머니의 눈이 커졌다. 이게... 어머니는 서랍을 열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사진 조각을 꺼냈다. 우리는 두 조각을 맞춰봤다.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사진 속에는 젊은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어린 내가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다.
준호 씨가 이걸 가지고 계셨구나.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28년 동안 이 사진을 보며 우리를 그리워하셨을 거야. 엄마, 민성아, 이제 우리 이 사진을 액자에 넣자. 거실에 걸어두고 매일 볼 수 있게. 우리는 다음날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복원하고 확대했다. 찢어진 부분은 전문가가 깨끗하게 복원해 주었다. 그리고 예쁜 액자에 넣어 거실 중앙에 걸었다. 여기가 딱 좋겠다.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보이는 곳. 어머니는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다. 우리 다시 가족이 됐네, 민성아. 네, 엄마. 나는 회사에서 계속 성장했다. 3년이 지났을 때 어머니는 나를 부사장으로 임명했다. 민성아, 이제 내가 더 큰 책임을 질 준비가 됐어. 감사합니다, 엄마. 감사는 무슨. 너는 자격이 있어. 직원들도 너를 믿고 따르고 능력도 충분해. 하지만 나는 조심스러웠다. 부사장이 되면서 더 많은 책임이 따랐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고 많은 사람들의 생계가 내 결정에 달려 있었다. 어느 날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일이 생겼다. 오래된 물류센터를 폐쇄하고 새로운 곳으로 이전해야 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나이 많은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었다. 나는 며칠 밤을 고민했다. 회사의 이익을 생각하면 이전이 맞았다. 하지만 직원들은 어떻게 하지? 어머니께 조언을 구했다. 엄마,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성아, 내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니? 나는 생각해 봤다. 아버지는 항상 사람을 먼저 생각하셨다. 차에게도 인사하는 분이 사람을 소홀히 할 리 없었다. 직원들을 먼저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내 답은 정해진 거 아니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해결책을 찾았다. 물류센터는 이전화돼 모든 직원에게 재교육 기회를 주고 새로운 센터에서 일할 수 있게 했다. 나이 많은 분들은 경비나 관리 업무로 전환할 수 있게 했다. 비용이 더 들었지만 한 명의 직원도 잃지 않았다. 직원들은 감격했다. 부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회사 같았으면 우리 다 잘렸을 텐데. 아닙니다.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그 말이 진심이었다. 회사는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니었다. 사람들이 함께 꿈을 이루는 곳이었다. 어머니는 내 결정을 자랑스러워 하셨다. 민성아, 넌 진짜 내 아버지 아들이야. 엄마도 제 결정을 지지해 주셔서 감사해요. 당연하지. 내가 옳은 일을 했어. 회사는 이익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더 중요해. 시간이 더 흘러 5년이 지났다. 어머니는 7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셨다. 여전히 건강하셨지만 이제는 은퇴를 생각하고 계셨다. 민성아, 이제 회사를 내게 맡기려고 해. 엄마, 아직 이르지 않아요? 아니야. 넌 충분히 준비됐어. 그리고 엄마도 이제 좀 쉬고 싶구나. 나는 걱정이 됐다. 이렇게 큰 회사를 내가 이끌 수 있을까? 엄마, 전 아직 부족해요. 민성아. 어머니는 내 손을 잡았다. 리더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야.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지. 너는 그걸 알아. 내 아버지에게 배웠으니까. 하지만 믿어줘, 민성아. 엄마는 너를 믿어. 내 아버지도 하늘에서 널 믿고 계실 거야. 결국 나는 삼성물산의 회장이 됐다. 취임식 날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다. 하지만 내 눈에는 맨 앞자리에 앉아 계신 어머니만 보였다. 어머니는 눈물을 닦고 계셨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취임사를 할 때 나는 아버지 이야기를 꺼냈다. 저의 아버지는 평범한 운전기사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제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고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다. 아버지는 차를 운전하기 전에 항상 핸들을 3번 쓰다듬으셨습니다. 차에게 감사를 표하는 것이었죠. 저는 그 가르침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 회사의 모든 구성원, 모든 고객, 모든 협력사에 감사하며 일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계셨다. 회장이 되고 나서도 나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했다. 주차장에서 차에 오르면 습관처럼 핸들을 3번 쓰다듬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그 습관을 감사합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차에게,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모든 것에게. 어느 주말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 산소를 찾았다. 우리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꼭 찾아뵈었다. 준호 씨, 우리 아들 봐요. 회장이 됐어요. 어머니는 자랑스럽게 말씀하셨다. 당신이 잘 가르쳐 주신 덕분이에요. 민성이는 당신을 정말 많이 닮았어요. 나도 아버지께 말씀드렸다. 아버지, 전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고 있어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다. 아버지, 엄마도 잘 모시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와 나는 손을 잡고 아버지를 바라봤다. 우리는 비록 28년을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 다시 가족이었다. 민성아, 네 엄마. 행복하니? 네, 정말 행복해요. 엄마도 행복해. 내가 있어서. 우리는 함께 웃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운전을 했다. 어머니는 옆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셨다. 민성아, 저기 봐. 네, 무지개야. 정말 하늘에 무지개가 떠 있었다. 비가 온 후에 맑은 무지개였다. 예쁘다, 그렇지? 네, 엄마. 내 아버지가 보내는 선물인가 봐. 우리 잘 살고 있다고, 행복하라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핸들을 3번 쓰다듬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10년이 더 흘렀다. 나는 5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고, 어머니는 80을 넘으셨다. 어머니는 이제 많이 약해지셨지만 여전히 맑은 정신을 가지고 계셨다. 우리는 여전히 한 집에 살았다. 나는 결혼도 했고 아이도 생겼다. 딸이었다. 이름은 준이. 아버지의 이름 준호에서 한 글자를 따왔다. 할머니, 이거 봐요. 준이는 어머니에게 달려가 그림을 보여드렸다. 어머, 우리 손녀 그림 잘 그렸네. 자동차 그렸어요. 아빠가 타는 차요.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셨다. 그래, 예쁘다. 할머니 방에 붙여놓을까? 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했다. 3대가 함께 사는 집. 이게 진짜 가족이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나를 부르셨다. 민성아,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네, 엄마. 우리는 거실 소파에 앉았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다. 민성아, 엄마가 이제 오래 못 있을 것 같구나. 엄마, 무슨 소리예요? 아니야. 엄마 나이가 벌써 80이야. 언젠가는 가야지. 나는 가슴이 먹먹했다.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민성아, 엄마는 후회 없어. 너를 다시 만났고 함께 이렇게 오래 살았어. 내 아버지도 다시 만날 거고. 엄마, 엄마가 부탁이 하나 있어. 말씀하세요. 엄마가 가면 아버지 옆에 묻어줘. 28년을 떨어져 있었으니 이제는 함께 있고 싶구나. 눈물이 났다. 알겠어요, 엄마. 그리고 준이한테 잘 가르쳐줘. 내 아버지가 너한테 가르쳐 준 것처럼.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 네, 엄마. 어머니는 내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다. 민성아, 엄마는 정말 행복했어. 너를 낳아서
너를 키워서 다시 만나서. 저도 행복했어요, 엄마. 우리는 한참을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2년 후 어머니는 평화롭게 돌아가셨다. 잠든 것처럼 조용히, 고통도 없이. 장례식 날 많은 사람들이 왔다. 회사 직원들, 협력사 사람들, 어머니가 도왔던 사람들. 모두들 어머니의 따뜻함을 기억했다. 회장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우리가 힘들 때 도와주셨어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나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울었다. 어머니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구나. 우리는 어머니를 아버지 옆에 모셨다. 나란히 누워 계신 두 분을 보니 마음이 편해졌다. 이제 함께 계실 수 있으니까. 아버지, 엄마, 이제 함께 쉬세요. 나는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다. 두 분이 가르쳐 주신 것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준이도 옆에서 절을 올렸다. 할아버지, 할머니, 안녕히 주무세요. 우리는 손을 잡고 산소를 내려왔다. 차에 올라타면서 습관처럼 핸들을 3번 쓰다듬었다. 준이가 물었다. 아빠, 왜 핸들을 만져요? 응, 이건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거야. 할아버지가요? 그래. 차한테도 인사를 하는 거야. 감사하다고. 저도 할래요. 준이는 작은 손으로 핸들을 쓰다듬었다. 하나, 둘, 셋. 나는 웃음이 나왔다. 이렇게 대를 이어 전해지는구나. 아버지의 가르침이, 따뜻함이. 준이야, 할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어.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 네, 아빠. 사람한테도, 물건한테도, 심지어 바람한테도.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 알겠어요, 아빠.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다. 거실에는 여전히 그 사진이 걸려 있었다. 젊은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어린 나. 행복한 가족의 모습. 나는 사진 앞에 섰다. 아버지, 엄마 잘 가세요. 사랑합니다. 준이도 옆에 섰다.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해요. 우리는 사진을 한참 바라봤다. 그날 밤 꿈을 꿨다. 젊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손을 잡고 걷고 있었다. 둘 다 환하게 웃고 있었다. 행복해 보였다. 꿈에서 아버지가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다. 어머니도 함께. 나는 꿈속에서 손을 흔들어 답했다. 안녕히 가세요. 사랑합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다.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슬프지만 감사했다. 이렇게 좋은 부모님을 만난 것이. 다음 날 아침 회사에 출근하면서 차에 올랐다. 습관처럼 핸들을 3번 쓰다듬었다. 하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둘, 어머니께 감사합니다. 셋,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차를 출발시켰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따뜻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다. 회사에 도착해서 주차를 하는데 새로 입사한 젊은 직원이 보였다. 무거운 짐을 들고 힘들어하고 있었다. 어디 가세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 회장님,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같이 들어요. 우리는 함께 짐을 날랐다. 직원은 감격해했다. 회장님께서 직접.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사무실에 들어가면서 생각했다. 이게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이구나.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 함께 사는 것. 점심시간에 식당에 갔다.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보였다. 아주머니, 오늘도 수고하세요. 어머, 회장님.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덕분에 우리가 깨끗한 곳에서 일할 수 있어요. 항상 감사합니다. 아주머니의 얼굴이 환해졌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 준이가 달려왔다. 아빠, 우리 딸 오늘 학교 어땠어? 좋았어요. 그리고 아빠, 오늘 제가 친구한테 핸들 쓰다듬는 거
가르쳐 줬어요. 정말? 네. 친구 아빠가 택시 기사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 이야기해 줬어요. 가슴이 뭉클했다. 그래, 잘했어. 할아버지가 기뻐하실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 보고 싶어요. 나도 보고 싶어. 우리는 함께 거실 사진을 봤다. 준이가 물었다.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는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셔. 우릴 지켜보고 계셔. 정말요? 응. 그래서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해.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게. 알겠어요, 아빠. 밤에 잠들기 전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총총했다. 저 별들 중 어디쯤 계실까? 아버지와 어머니. 나는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엄마 잘 계시죠? 저는 잘 살고 있어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고 있어요. 준이도 잘 자라고 있고요. 별이 반짝였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다. 보고 싶어요. 많이 보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괜찮아요. 두 분이 준 사랑으로 살고 있으니까요.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감사합니다.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셔서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들이었어요. 눈물이 흘렀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의 눈물이었다. 나는 잠자리에 들었다. 마음이 따뜻했다. 비록 부모님은 떠나셨지만 그분들의 사랑은 여전히 내 안에 살아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랑을 준이에게 전해줄 것이다. 준이는 또 자신의 아이에게 전해줄 것이고, 이렇게 대를 이어 아버지의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 계속될 것이다. 28년을 떨어져 있었지만 우리는 결국 다시 만났다. 그리고 함께한 시간은 짧았지만 그 사랑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꿈속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났다. 둘은 함께 걷고 있었다. 젊고 행복해 보였다. 민성아, 아버지가 불렀다. 잘 살아라. 너는 좋은 아들이야. 민성아, 어머니도 불렀다.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영원히. 아버지, 엄마. 나는 달려가려 했다. 하지만 그들은 점점 멀어졌다. 손을 흔들며 안녕, 민성아. 안녕히 가세요. 꿈에서 깨어났다. 아침이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것이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다.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나는 세상에 인사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그리고 오늘도 핸들을 3번 쓰다듬으며 하루를 시작할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그게 아버지와 어머니가 내게 준 마지막 선물이니까. 감사하며 사는 법, 사랑하며 사는 법. 준이가 일어났다. 아빠, 좋은 아침이에요. 좋은 아침, 우리 딸. 오늘도 학교 갈 때 차 타요? 그럼. 아빠가 데려다 줄게. 그럼 핸들 쓰다듬어요? 당연하지. 우리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거니까. 준이는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에서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다. 아버지의 모습도 보였다. 우리는 함께 아침을 먹고 차에 올랐다. 나는 시동을 걸기 전에 핸들을 3번 쓰다듬었다. 준이도 따라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함께 말했다. 차를 출발시켰다. 라디오에서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창밖으로는 봄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아빠, 저 하늘 좀 봐요. 구름이 하트 모양이에요. 정말이네. 예쁘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내주신 건가 봐요. 그럴 거야. 우릴 사랑한다고. 우리는 함께 웃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비록 부모님은 곁에 계시지 않지만 그분들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라는 것을. 하늘의 구름으로,
따뜻한 바람으로, 아침의 햇살로 28년을 떨어져 있었고 다시 만난 시간은 짧았지만 그 사랑은 영원했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랑을 이어갈 것이다. 준이에게, 준이의 아이에게, 또 그 다음 세대에게. 핸들을 쓰다듬는 작은 습관처럼,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처럼,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처럼. 그게 아버지와 어머니가 내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이었다. 나는 오늘도 그 유산을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 감사하며, 사랑하며. 끝. 마무리 멘트.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 자식의 사랑,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진실한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8년이라는 시간. 누군가에게는 평생입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시간과 거리를 뛰어넘습니다. 민우와 소연의 이야기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 지금 당장 전화 한 통 드려보제 시도 조계속 편집는 건 어떨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한마디.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곤 합니다. 민우의 아버지 강식은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 아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은 결국 아들에게 전해졌습니다. 핸들을 3번 쓰다듬는 작은 습관. 그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이었고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태도가 민우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소연은 28년을 혼자 견뎌냈습니다. 남편과 아들을 잃었다고 믿으며.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를 일으켰고 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아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인생은 때로 잔인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아갑니다. 오해와 이별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인생은 또한 아름답습니다. 기적을 만들어내고 사랑을 다시 연결해 주니까요. 여러분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나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강식과 소연처럼, 민우처럼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아들이고 딸이고 부모이고 친구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 한마디.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평생 기억될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세요. 아침에 뜨는 해에, 불어오는 바람에, 우리를 태워주는 차에,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 모든 것이 소중하고 모든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민우가 준이에게 전해준 것처럼 우리도 다음 세대에 무언가를 전해줘야 합니다.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과 감사하는 태도를. 그것이 진짜 유산입니다. 강식은 떠났지만 그의 사랑은 남았습니다. 소연도 떠났지만 그녀의 사랑은 계속됩니다. 민우를 통해, 준이를 통해,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통해 사랑은 영원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사람이 떠나도 사랑은 남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행동 속에, 우리가 전하는 말 한마디 속에.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사랑도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핸들을 쓰다듬듯 모든 것을 따뜻하게 대하세요. 사람을, 사물을, 순간을. 그것이 민우의 아버지가, 그리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래오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